QLD TQQQ 들고 계신데도 이상하게 계좌가 잘 안 늘어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수익이 나도 끝까지 못 지키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이유는 종목이 아니라 규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는 방향만 맞추면 끝이 아니라 방향이 잠깐 맞아도 규칙이 없으면 결국 되돌림에서 다 토해냅니다. 40년 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트를 더 많이 본 사람이 아니라 돈을 잃지 않게 설계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QLD, TQQQ에 그대로 꽂아 넣을 수 있는 4가지 법칙을 드리겠습니다. 자금관리, 매수, 손절, 익절입니다. 이 4개가 톱니처럼 맞물리면 계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라도 빠지면 레버리지는 칼날이 됩니다. 첫째, 자금관리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QLD, TQQQ는 수익을 크게 만들기도 하지만 실수도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먼저 비중과 한 번의 실수 비용을 정해두셔야 합니다. 한 종목의 전체 자산의 20% 이상은 넣지 않는다. 그리고 한 번의 매매에서 잃을 수 있는 돈은 전체 자산의 2%를 넘기지 않는다. 이 두 줄이 기본입니다. 레버리지에서 이 규칙이 없으면 한 번의 흔들림이 멘탈과 계좌를 동시에 터뜨립니다. 여기서 핵심은 퍼센트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손실은 회복이 기하급수로 어려워집니다. 50% 잃으면 본전 오려면 100%를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큰 수익보다 먼저 큰 손실을 막아야 합니다. QLD, TQQQ는 특히 그렇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천재가 된 기분을 주지만 하락장에서는 계산서가 바로 날아옵니다. 그래서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내가 틀리면 얼마가 나가는지부터 확정해 두셔야 합니다. 둘째, 매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싸게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는데 레버리지에서는 싸게가 아니라 오를 확률이 높은 구간이 전부입니다. 싸게 샀는데 더 싸질 수 있고 그 흔들림을 TQQQ가 3배로 확대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은 가격이 아니라 힘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가장 실전적인 방법이 2가지입니다. 박스권 돌파, 컵앤핸들입니다. 박스권은 주가가 일정 범위에서 위로 막히고 아래로 받쳐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구간입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미 지칠 만큼 지쳤다는 겁니다. 팔 사람은 다 팔고 살 사람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위쪽 벽을 거래량과 함께 뚫고 올라갈 때 그때가 확률이 높은 매수 구간이 됩니다. 거래량이 없이 올라가는 돌파는 가짜일 가능성이 커서 올라가다 다시 박산으로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LD, TQQQ로 들어가실 때는 특히 거래량을 꼭 보셔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가짜 움직임에 들어가면 손절도 크게 나갑니다. 컵앤핸들은 더 좋습니다. 둥글게 바닥을 만들며 컵 모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살짝 조정을 주면서 손잡이를 만들고 손잡이 위쪽을 다시 뚫을 때가 포인트입니다. 이 패턴이 좋은 이유는 바닥에서 급하게 튄 종목보다 매물 정리를 한번 거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사지 마십시오. 처음에 20%만 들어가고 패턴대로 움직이면 20%를 더 넣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올리셔야 합니다. 이 구조가 레버리지에서는 생명줄입니다. 내 판단이 틀렸을 때 손실을 작게 만들고 맞았을 때만 크게 싣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손절입니다. 솔직히 여기서 승부가 납니다. 손절이 없는 레버리지는 투자라기보다 시간이 걸린 폭발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전만 오면 판다고 하시는데 시장은 본전을 선물로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전이라는 생각 때문에 더 깊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회복이 불가능한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손절은 매수 후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매수 전에 자동으로 정해두는 겁니다. 대표적인 원칙이 매수가 대비 7에서 8% 하락하면 정리입니다. 제대로 된 종목을 제대로 된 타이밍에 샀다면 보통 8% 이상 무너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만약 무너진다면 종목이 틀렸거나 타이밍이 틀렸거나 시장이 틀린 겁니다. 그럴 때는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일단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손절 퍼센트와 비중을 연결하는 설계입니다. 손절을 10%로 잡아야 하는 자리면 비중을 줄여서 손절 맞아도 전체 자산 손실이 5%를 넘지 않게 만드셔야 합니다. 손절폭이 크면 비중을 줄이고 손절폭이 작으면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종목을 사도 어떤 자리에서 사도 한 번의 실패가 치명상이 되지 않습니다. QLD, TQQQ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보수적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QQQ가 하루에 2% 움직이면 TQQQ는 그날만 보면 대략 6% 근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QQQ는 같은 손절 퍼센트를 쓰면 손절이 너무 자주 걸리거나 반대로 너무 넓게 잡으면 한 번에 크게 맞습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기준은 현물의 흐름으로 잡고 집행은 레버리지 비중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즉 손절은 QQQ의 주요 지지나 이동평균, 이탈 같은 명확한 기준으로 정하고 TQQQ는 비중을 줄여서 전체 자산 손실을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레버리지를 현물처럼 다루면 안 되고 현물 기준으로 방향을 보고 레버리지로 강도만 조절해야 합니다. 여기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손절은 실패가 아닙니다. 다음 기회를 위한 비용입니다. 비행기는 착륙할 때 바퀴가 마모됩니다. 그 마모가 없으면 추락합니다. 손절도 똑같습니다. 조금 잃고 나가야 큰 기회 때에 살아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넷째, 익절입니다. 매수는 기술인데 익절은 예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레버리지에서는 익절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때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욕심이 자동으로 붙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내일은 더, 이런 생각이 붙는 순간 되돌림에서 수익이 순식간에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람은 수익이 줄어드는 걸 보면 본전 심리가 아니라 최고점 심리에 잡힙니다. 다시 최고점만 오면 팔겠다고 버티다가 결국 플러스로 끝낼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원칙이 필요합니다. 목표 수익률을 미리 정해두고 그 구간이 오면 절반은 무조건 정리합니다. 20에서 25% 수익이 나면 절반 매도, 이 한 줄만 있어도 계좌는 달라집니다. 절반을 팔아두면 마음이 편해지고 남은 절반은 추세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절반은 이동평균 같은 객관적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짧은 이동평균을 깨면 일부 정리하고 더 중요한 이동평균을 깨면 나머지도 정리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오르면 수익을 계속 가져가고 꺾이면 수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QLD TQQQ에서는 이 원칙이 특히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TQQQ가 급등하면 기분이 좋아서 전량 홀딩하고 싶어지는데 그때 절반이라도 익절해두면 되돌림이 와도 계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레버리지에서 익절은 수익을 확정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다음 하락에서 다시 살 수 있는 탄약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탄약이 없으면 좋은 자리에서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기서 많이 나오는 고민이 있습니다. 수익 내고 팔았는데 더 오르면 억울하지 않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익절은 언제나 옳습니다. 더 오르는 건 내 몫이 아니라 시장 몫입니다. 내 몫은 내 통장에 들어온 수익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에서 수익은 화면의 숫자일 뿐입니다. 팔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닙니다. 수익을 확정해 본 사람만 다음 기회를 잡습니다. 또 하나 많이 하시는 질문이 손절하면 바로 다시 들어가야 하느냐입니다. 손절한 날은 내 판단이 틀렸다는 신호가 뜬 날입니다. 그날은 복수 매매가 아니라 리셋이 필요합니다. 다시 들어가는 조건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다시 박스 위로 안착한다든지 손잡이 위에서 거래량이 다시 실린다든지 현물 흐름이 다시 살아난다든지 이런 조건이 확인되면 그때 분할로 재진입하시면 됩니다. 손절은 시장에서 퇴학이 아니라 잠깐 복도로 나가는 겁니다. 다시 교실에 들어갈 타이밍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QLD TQQQ로 돈 버는 사람과 잃는 사람의 차이는 종목이 아니라 4가지 순서입니다. 자금 관리로 먼저 죽지 않게 만들고, 매수는 확률 높은 구간에서 분할로 들어가고, 손절은 매수 전에 정해진 기준으로 무조건 실행하고, 익절은 목표 수익에서 절반을 확정하고 나머지는 추세로 관리하는 겁니다. 이 4개가 맞물리면 레버리지는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도구가 됩니다. 지금 계좌가 흔들리신다면 시장 탓부터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규칙을 먼저 고정하십시오. 규칙이 고정되면 멘탈이 고정되고 멘탈이 고정되면 레버리지도 내 편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